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을 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고 있냐는 생뚱맞은 말을 했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남편이 엄청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 잘 지내고 있어? 헐, 무슨 일이야? 뜬금없이 연락을 하고 난리야. 반갑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아니, 이혼하고 1년 만에 통화하는 건데 좀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야?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나만 생각했었어.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뭘 지금 와서 미안하네 어쩌네 하면서 네 반성을 하고 앉았냐? 너 혹시 술 먹었니? 술 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쉰소리 하지 말고. 난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집어치우고 끊는다. 며칠 뒤 전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미야, 나다. 잘 지내고 있지? 어머, 아직 정신 멀쩡하시네요. 그땐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니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연락 왔었는데 왜 이래? 모자가 둘이서 왜 이래? 아니, 다름이 아니라 니들 분가하게 해주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 너무 후회를 하더라. 내가 분가시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보면 아휴, 내가 주책이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헐, 뭐요? 분가요? 미쳤나 봐. 모자가 쌍으로 미친 것도 아니고 이혼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보세요. 이제 보니 정신 말짱한 줄 알았는데 오락가락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애기요? 나 나왔어요? 애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정말. 대부분 이혼을 하고 나면 남남이 된 그 사람들을 차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차단을 하려고 핸드폰에 동작을 취하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 저는 그들의 전화번호가 아직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지우는 것도 귀찮고 그냥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언제 저장이 되어 있었지?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전화번호 몇 개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까지 가야만 했던 일들이었는지 그땐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그 당시에 저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답답했던 가슴이 뻥 하고 뚫려버린 거 보면 마음고생 꽤나 되었나 봅니다. 남편하고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활동적이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정적인 사람이었고 외부 활동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좀 갈라치면 몸이 좋지를 않다,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었는데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니까 항상 남편 편을 들고 했었습니다. 애 좀 가만히 두라고, 왜 그렇게 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코에 바람 넣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면 싸돌아다니면 되지. 내내 일했던 사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심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면박을 줬던 사람이었죠. 저는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몸 불편한 시어머니 보살펴 드리느라 일을 관뒀었는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붙어 있다 보니 제가 다 병이 날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앉아있기 힘들다 했던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온종일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화투였습니다. 미나투라고 아십니까? 고스톱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화투였는데 시어머니는 온종일 저를 붙잡고 미나투를 치던 분이셨죠. 지루하더군요. 그리고 앉아있기 힘들다는 양반이 미나투 한번 치기 시작하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약가 치료는 바로 미나투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 말고도 시어머니는 좀 오락가락 하시는 양반이기는 했는데
이건 연세가 드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니고 연세를 드시면 누구나 그러하듯 때를 쓰는 그런 정도 말입니다. 미나또 치다가 자기가 좀 지면 제 머리채를 잡으셨던 분이거든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넘기지 그땐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미나또 치자 하면 가장 먼저 머리부터 꽁꽁 동여 맸었네요. 그런 양반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가뜩이나 활동적인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되기만을 기다렸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주말만 되면 엎어져서는 시체 놀이는 하고 있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었죠. 싫은 소리도 좀 해보고 화도 내보고 애교도 떨어봤지만 남편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밖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신혼부부들이 하는 그런 건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 하는 말이 어머니랑 화투나 쳐. 머리끄댕이 잡히지 않게 조심하고 나는 좀 쉴게. 다음 주에 꼭 나가자. 다음 주에는 내가 꼭 데리고 나갈 테니까 오늘만 집에 있자. 아,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다. 이랬던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술 약속이라도 생기면 초를 다투는 사람처럼 잽싸게 움직여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놈의 술. 저는 징역살이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가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피곤하다고 처 자빠져 있으면서 나는 지 엄마랑 놀라고 화토판이나 깔아주고 지 친구들이 부르면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저는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따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너란 놈하고는 못 살겠다고 말이지요.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니네 엄마 보살피는 도우미로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화투만 치라고 하냐고. 니네 엄마하고만 놀라고 하는 것이냐고 큰 소리 좀 쳤습니다. 난 당신 어머니랑 화투 치는 하는 역할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 연배의 친구를 집에 들이지. 왜 나를 들여서 이렇게 징역살이를 시키니? 그리고 당신 누나도 그렇다? 같이 돌보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콧배기를 붙이지 않냐? 시댁 행사에만 나타나서 어머니 돌보겠다는 말이었어?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일도 간뒀는데. 아픈 시어머니 돌보겠다고 합격까지 한 사람인데 나한테 좀 잘해주면 어디 덧나니? 분가해. 난 오늘 바로 집 알아볼 거야. 아니다. 어머니를 당신 누나네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겠네. 분명 나한테 그랬다고. 자기도 함께 돌볼 거라고. 내 손 꼭 잡으면서 그리 하겠다. 약속했으면서 왜 다들 나한테만 어머니를 떠맡기는데? 남편도 그땐 저를 달래더라고요. 제가 너무 업이 돼서 말을 하니까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저런 약속 다 했었지만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준 적 없었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혼자 나가면 되지 않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도 약속을 지키지 않길래 혼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지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잡고 외출을 한 날, 바로 그날 집에 불을 낸 적 있었거든요. 살면서 다림질 한 번 하는 거 본 적 없는 양반이었는데 제가 없는 그때, 하필 그때 다림질을 하다가 깜빡해서 홀라당 거실을 태워 먹을 뻔했던 거였죠. 그 일로 저는 자의반 타의반 외출 금지가 되어버린 거였고요. 아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일과 함께 다른 일까지 겹쳐지면서 저는 신우이에게 욕이란 욕을 다 먹어야 했고 그 일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림질을 해서 거실을 홀라당 다 태워 먹을 뻔했던 그날 놀라서 집에 돌아가 보니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같이 시어머니 돌보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던 그 신우이 말이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이는 제게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현관을 열고 급하게 뛰어온 제게 말이지요. 더러운 걸레를 뒤집어 쓴 채 황당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신우이 그러더군요. 니년이 우리 엄마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니들 둘만 살자고 했었느냐고요. 아무리 시어머니 우습게 아는 것들이 요즘 며느리들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아들도 있고 딸 자식도 있는데
어디 감히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냐고. 달인들도 네가 해놓으라고 했다는데 자기네 엄마를 콩쥐처럼 부려먹은 것 아니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낸다고 했냐? 왜? 니들 둘이서 여기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너 우리 엄마 밥도 굶긴다면서? 온종일 밖으로만 쏘다니느라 우리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며. 이게 아주 미쳤구나. 오냐 오냐 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봐줬더니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아래로 봐? 너 어디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내가 아주 아작을 낼 거야. 걸레로 쳐맞고 그리고 신우이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 힘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저도 제대로 화나지 않겠습니까? 언제 요양원 이야기를 했으며 언제 내가 그렇게 밖으로 쏘다녔다고 모함도 이런 거지 같은 모함이 없었지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달려들기에 저도 그냥 머리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에서 지지 않는 저 신우이 그냥 내다 꽂아버렸죠. 바닥에 내버리고 확 누른 상태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너 이거 대단한 실수한 거다. 몸뚱이만 아픈 줄 알았던 니네 엄마. 이제 보니 정신도 아픈 것 같다. 100%다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네 엄마한테 넘어가서 지금 엄한 사람 잡고 있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잡아댔습니다. 그 일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고 바로 얼마 전에 그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겠습니까? 막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버려둔 남편놈 그리고 이간질에 거짓부렁까지 해서 걸레에 쳐맞고 신우이란 것과 머리채 잡고 뒹굴게 만들었으면서 뭐? 분가? 후회해? 미안해? 웃기지도 않는 일이었죠. 아니 아가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 늙은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했는데 우리 아가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 너랑 이혼한 게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것 같다고. 네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한 사람 인생 살린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매일매일 그 인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랑 헤어져서 고맙고 그리고 그 난리친 그 누나라는 사람한테도 고마워서 주제 넘게 미안해 하거나 꼴에 내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잊어줄래요? 실컷 시체 놀이나 하라고. 어머님도 실컷 미나투나 당신 딸내미랑 쳐요. 나는 끼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영감 하나 껴보던지. 괜히 아줌마도 아줌마 아들처럼 쉰소리 그만하고 우리 각자 삽시다. 그리고 왜 자꾸 아가래? 내 나이가 몇인데 자꾸 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정도 하면 너도 그만 못 이기는 척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요? 제가 왜요? 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쪽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화가 가시질 않고 내 앞에 그 인간들이 나타날까 싶더군요. 그 길로 휴대폰 가게에 가서 전화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못하게 전혀 상관도 없는 번호로요. 번호를 바꾸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똥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넌지시 알고 있는 눈치였기에 그것마저도 싫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들과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결고리마저 모두 끊어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난 세월 들춰 이야기하자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바보 같지만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더 긴 만큼 그 누구보다 잘, 예쁘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